여름이 기점이었는데요. 그 여름 이전 상반기에는 저희가 회사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에 그 견적 의뢰 건수가 한 3건 정도 됐었는데 여름이 딱 지나니까 한 달에 한 건 정도 확 줄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그 부동산 대출 이자, 그 전체적인 경기 하강, 그리고 2년 전부터 있었던 자재값 상승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뭐 수익성을 바라고 뛰어드는 그런 건축주들도 이 시장에서 다 그냥 증발해 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돌파구를 찾으려고 정말 저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많은 곳에서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좀 이따 말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올가을 현장 수요 때문에 꽤나 속이 상했던 주식회사 가인종합건설 김재신 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이제 고급 단독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창고 공장 등을 위주로 시공을 하고 있는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회사이고요. 저희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작년에 용인 SK 하이닉스 그 부지 근처에다가 땅을 매입하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4층짜리로 11세대를 저희가 지어갖고 분양하는 사업도 자체 사업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 자랑거리라고 하면은 KBS 세컨하우스 그 시즌 1에서 최수종 하이라 편이 있었어요. 그때 홍천 리모델링 건으로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시공 업체로서 참여를 했던 것, 그게 저희의 큰 자랑이죠. 저희가 결제를 잘해주는 회사. 네. 저희가 돈을 못 받아서 마음 아프고 한 거는 견딜 수 있는데 다른 우리 그 협력 업체나 하도급 업체들이 돈을 못 받아갖고 어려워하는 건 저희가 못 보거든요. 우리 대표 성정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 돈을 자재도 그렇고 바로바로 그냥 납품이 되면 바로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그 상담 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상반기, 하반기 기준으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여름 기점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한 달에 한 3건 정도 상담 의뢰가 있었고 저희가 견적을 냈었고, 근데 여름 지나고 하반기 되니까 이게 한 달에 한 건, 정말 말도 안 되게 확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통계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작년 상반기하고 올 상반기하고 건축 착공 면적이 43%확 줄어든 걸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인허가 건수를 보니까 지금이 거의 IMF 수준만큼 뚝 떨어진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저희 회사 이메일을 보고 그 다음에 하우빌드에 입찰 공고가 났는가 이거 보는데 거기 상반기 하반기 쭉 이렇게 입찰 올라온 입찰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데 보니까 상반기에는 꽤 여러 건들이 자주 있었는데 하반기에 와갖고 너무 드문드문, 그래서 여기도 좀 줄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하우빌드는 어떠세요? 그렇죠. 뭐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낙담만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잘 나가는 회사, 잘하는 사업자들은 불황기 때 오히려 호황을 누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3가지 돌파구를 한번 꼽아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신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창구를 좀 더 늘려보자. 그리고 기회비용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수주 확률은 좀 높여보자. 이렇게 3가지를 좀 꼽아봤죠. 신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창구를 넓히기 위해서 아마 뭐 다른 회사들도 나름 뭐 여러 가지 루트로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거라고 하면 예비 건축주들한테 저희 회사만의 그런 좀 강점이 되는 독특한 그런 브로셔를 우편으로 보내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건축주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그래서 상담이 되면서 연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좀 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를 해결하는데 제가 이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걸 사실 어느 날 만났어요.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하우빌드에서 안내문이 왔더라고요. 펜더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고. 근데 처음에는 펜더가 뭔가 했어요. 하고 쭉 읽어보고 뭐 3D 모델링도 해주고 국내도 산출해주고 그다음에 현장 산출서도 내주고 그런다면 야 이거 획기적인 건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하우빌드에 전화해서 백 이사님하고 통화를 했죠. 그랬더니 또 친절하게 저희 회사 와가지고 직접 또 이제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그래 이거다. 우리가 기회비용 줄이고 수주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이 펜더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제 나름대로 느끼기에 두 가지 강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물량 산출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하고 노동력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시공사하고 건축주하고 그리고 시공사하고 협력사하고 그리고 뭐 건축사하고 이런 많은 소통의 루트가 있는데 그런 소통을 할 때 우리가 단순히 그 도면, 평면적인 도면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통이 100% 안 이루어져요. 이해 납득을 시키는데. 근데 이 BIM에 의한 3D 모델링을 펜더에서 제공해 주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소통하는 게 완전히 뭐 품격이 업그레이드 됐다? 네. 일단 이 시공사들이 사실은 시공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계약을 따기 위해서 그 전 단계인 견적을 내는데 많은 시간하고 노동력을 투입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거의 뭐 100분의 1도 아니고 제로화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건설사들이 핵심 업무인 그 건축 시공에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혁신적인 건설업계의 아이폰? 뭐 그런 거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축주하고도 대면을 해서 상담을 하고 또 시공 중에 이제 뭐 인테리어나 뭐 공간의 어떤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평면적인 도면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사실 많거든요. 설명하는데. 그럼 손으로 막 그림 그려가면서 뭐 이해를 시키는데 어렵죠. 근데 이 펜더는 3D 모델링이 딱 되어 있으니까 360도 돌리면서 여기요 저기요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뭐 그냥 바로바로 즉흥적이고 직선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요번에 그리고 사실 이걸 썼어. 건축주하고 미팅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초반 미팅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견적을 산출했으니까 뭐 종이에다가 이제 저희가 그냥 엑셀로 된 숫자로 된 이제 견적서도 드리지만 저희는 그 위에다가 이제 마감 제안서 해가지고 E3로 쫙 출력해갖고 마치 인테리어 디자인한 것처럼 외장재, 뭐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다 이런 복합 패널이 뭐다 이런 거 쫙 해갖고 쭉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저희가 여기 화면에다가 그 모델링 이걸 띄우고 막 돌리고 막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건축주는 잘 모르는데 건축사가 같이 있었거든요. 놀라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걸로 물량을 뽑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 자리까지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건축주가 그럼 물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어. 일단은 그 견적 미팅에서 진짜 건축사가 놀라더라고. 이걸 하셨어요. 아이, 그럼 스케치업 달라고 하시지. 줄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장 내에서 이제 일을 이제 밑에다가 줄 때 작업 지시죠. 작업 지시를 할 때 또 뭐 그림을 그리고 뭐 하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와봐. 딱 모델링 보여주면서 여기 요렇게 여기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감아 돌려. 그러면은 훨씬 이해가 작업자들하고도 훨씬 빠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커뮤니케이션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완전히 또한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수단이더라고요. 사실 팬더를 제가 처음 받고 나서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어떻게 써야 되지? 하고 좀 난감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공부를 좀 따로 했어야 됐었어요. 우리가 왜 청소기 사면 매뉴얼 넣어주잖아요. 좀 간단하게라도 그런 사용 설명서 같은 걸 넣어주시면 훨씬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이드도 생기고 사용 설명서도 곧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아, 벌써요? 그렇게 받겠다고요? 좋습니다. 네. 마지막 한마디가 있으시잖아요. 네. 지금 이 건설업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건설업에 잘 뛰어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갔을 때마다 느끼는데 허리가 굽어지려고 하고 60대, 70대 되신 그런 분들이 현역 가장 전문가로서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후배 양성이 안 됐다. 그럼 앞으로 한국 건설 산업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이 인력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이 될 거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유입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가져다 쓸 거다. 지금도 중국, 몽고 아니면 러시아 연방국가 동남아에서 쓰고 있는데 이게 점점 가속화될 거다. 지금은 그들의 인건비가 싸니까 뭐 부담 없이 쓰고 있지만 향후에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인건비가 올라갈 거란 말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70년대부터 여기 아랍에 우리가 건설을 수출을 하고 먹고 살았었는데 이제 거꾸로 역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어떤 심각한 우려? 그런 걸 제가 이 어깨에 몸담으면서 좀 느끼는데 사실 제가 하우빌드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우빌드 자체의 어떤 돈이나 수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건설산업 전체를 좀 조명을 해주고 좀 살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앞서서 리더로서 찾아주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우빌드 자체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대한민국 건설 산업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선각자적인 역할을 좀 해주십사 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이 팬더도 아마 뭐 그런 선도적인 건설업계의 혁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제안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그런 역할을 계속 좀 더 크게 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